(2월) 미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2.5%로 예상치와 같게 나와 5월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미국민들의 생활 방식이 급변해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내일 없이 오늘을 즐기자는 욜로족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가을 학기 입학 허가율에서 하버드 대학만 다소 넓어진 반면 다른 명문 대학들은 더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소규모의 첫 집을 구입하려면 연소득 7만 6천 달러는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 모금 행사에서 2,500만 달러를 모금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주 모금 행사에서 3,300만 달러를 모아 기록을 깨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2월 PCE, 즉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전달보다는 0.3%, 전년보다는 2.5% 오른 것으로 나타나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와 같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PCE 물가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는 5월 1일에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2월의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와 거의 같게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2월 PCE는 전달보다는 0.3% 올랐고 전년보다는 2.5% 인상된 수준으로 연방 상무부가 29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와 같게 나온 겁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2월에 월간으로는 0.3% 올랐고 연간으로는 2.8%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와 부합된 겁니다. 미 국민 소비자들이 실제 지출한 물가인 PCE 물가에서는 전달에 비해 상품 가격이 0.5% 올랐고 서비스 가격은 0.3% 인상됐습니다. 또한 식품 가격은 0.1% 오른 데 비해 에너지 가격이 2.3%나 대폭 인상돼 최근의 휘발유값 오름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 국민들은 2월 한 달 동안 개인 소득이 전달보다 0.3% 오른 반면 소비 지출은 0.8% 늘려 번 돈보다 더 쓰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기 위해 미국민들이 계속 번 돈보다 더 지갑을 열고 있으며 현금 지불 대신 신용카드와 Buy Now, Pay Later라는 외상 구입 후 분할 납부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 국민 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 미국 경제 전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물가 잡기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게 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서둘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2월의 PCE는 2.5%, 코어 PCE는 2.8%로 목표치인 2%보다 훨씬 웃돌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서둘 수 없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은 5월 1일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빨라야 6월 12일이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5월 1일 연준이 금리를 현재의 5.25 내지 5.5%에서 또다시 동결할 가능성을 96%로 잡고 있어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6월 12일에는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이 61%로 동결 가능성 36.4%보다 근 2배나 높아 아직도 6월 인하 시작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아직도 언제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단지 올 하반기에 0.25포인트씩 3번 모두 합해 0.7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팬데믹으로 미국민들의 생활 방식이 급변해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욜로족들이 급증했으며 이들은 내일 걱정 없이 오늘의 행복을 위해 마음껏 쓰고 저축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은 특히 해외여행과 연예 오락, 공연 관람 등에 대한 지출은 지난해 30% 이상 늘린 반면 개인 저축률은 3%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외치고 있는 젊은 층을 욜로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팬데믹을 거치면서 생활 방식이 급변했으며 특히 욜로족들이 급증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29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욜로족들은 당신은 인생을 단 한 번만 산다 는 단어 그대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의 개인 행복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마음껏 쓰고 있었으며 저축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팬데믹 시절 누리지 못했던 해외여행에 대거 나서고 공연 관람 등 연예 오락에 아끼지 않고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지난 한 해 해외여행과 연예 오락에 대한 지출을 전년보다 무려 30% 이상 늘렸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여행 업계의 매출은 지난해 7% 증가했으며 특히 유럽 휴가 여행은 26%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매출은 지난 한 해 230억 달러로 신기록을 세웠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관련 업계는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의 소비 지출은 올 들어서도 멈추지 않아 2월 한 달 동안 1월보다 1,455억 달러나 더 쓴 것으로 연방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민들은 향후 6개월 안에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전년보다 22%나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9일 발표된 연방상무부의 2월 PCA 개인 소비 지출 통계에서도 미국민들은 개인 소득은 전달보다 0.3%,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0.2% 늘어난 반면 소비 지출은 0.8% 늘려 번 돈보다 더 쓰고 있는 소비지향적인 생활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민들의 개인 저축률은 결국 3%대로 떨어졌습니다. 개인 저축률은 1월 4.1%였으나 2월에는 3.6%로 하락했습니다. 미국민들의 개인 저축률은 팬데믹이 시작되던 2020년 4월에는 32%까지 치솟아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덕분에 2021년 3월 26%를 유지했으나 지원금이 종료되자 2022년에는 저축률이 급락해 수개월 동안 역대 최저치인 3%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 4%대로 올랐다가 다시 3%대로 하락한 것은 미국민 다수의 욜로 선호 때문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올가을 대학에 입학하는 클래스 오브 2028 신입생들을 선발한 결과 총장 사임 등 논란을 겪은 하버드 대학만 응시 하락으로 입학문이 다소 좁아진 반면 다른 명문 대학들은 더 좁아진 것으로 나타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선 올 응시생들이 5%나 줄어들면서 입학 허가율은 3.59%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예일대는 3.7%로 역대 최저치, 컬럼비아 대학은 3.85%, MIT 공대는 4.52%로 더 좁아진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전합니다. 아이비리그 8개 대학을 비롯한 명문대를 시작으로 각 대학들이 올가을 입학하는 클래스 오브 2028 신입생들에 대한 선발 결과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은 교내에서 반유대 시위에 대한 역풍으로 총장까지 사임하는 진통을 겪은 탓인 듯 응시생들이 전년보다 5%나 줄어들면서 입학 허가율은 4년 만에 가장 높아 입학문이 다소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5만 4,008명이 응시해 전년보다 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그중에서 1,245명을 선발해 입학 허가율은 3.59%를 기록했습니다. 하버드 입학 허가율은 지난해 3.41%, 그 이전 3.19%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문이었다가 올해에는 다소 넓어진 것입니다. 이에 비해 다른 명문대들은 응시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입학 허가율이 더 낮아져 좁은 문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일대학은 5만 7,465명이 응시해 전년보다 10%나 더 급증했습니다. 그중에서 2,146명을 선발해 입학 허가율은 3.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하버드에 근접했습니다. 예일대의 입학 허가율은 지난해 4.35%였는데 한꺼번에 0.65포인트나 떨어져 그만큼 입학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선 6만 248명이 응시했으며 그중 2,319명을 선발해 입학 허가율이 3.85%로 지난해보다 약간 더 어려워졌습니다. MIT 공대의 경우 2만 8,232명이 응시하고 그중에서 1,275명을 선발해 입학 허가율이 4.52%로 떨어졌습니다. MIT 입학 허가율은 2년 전 3.96%까지 떨어진 적이 있으나 지난해에는 4.8%로 올라갔다가 올해에는 소폭 하락해 그만큼 입학하기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운 대학에서는 48,881명이 응시해 지난해보다 5% 줄어들면서 그중 2,521명을 선발해 입학 허가율도 지난해 5.09%에서 올해에는 5.16%로 소폭 올라 다소 입학문이 넓어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명문대인 듀크 대학의 경우 입학 허가율이 5.15%로 지난해 6.3%에서 크게 낮아져 더 좁은 문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립대학들 가운데 3위를 차지하고 있는 UVA, 버지니아 대학의 경우 5만 9천 명의 응시생 중에서 9,200명을 선발해 평균 입학 허가율이 16.2%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립대학의 경우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내는 인스테이트 학생들의 입학 허가율이 25% 내지 27%인 반면 타주 출신들은 13%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UC 계열들인 UC 버클리와 UCLA 등의 올해 입학 허가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대학들의 신입생들은 입학 허가를 받은 대학들 가운데 5월 1일에서 5월 15일 사이에 한 대학만을 최종 선택해 등록해야 합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에서 소규모의 찻집을 구입하려면 연소득 7만 6천 달러는 벌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지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가격의 주택을 마련하려면 10만 달러 이상이 돼야 하지만 이른바 스타트홈으로 찻집을 사려면 그보다는 적은 7만 6천 달러는 돼야 가능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미국에서 스타트홈으로 찻집을 구입하려면 가구 연소득이 7만 6천 달러는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10만 6,500달러의 연소득은 거주지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주택들을 사려 할 경우인데 통상적으로 찻집을 구입할 때에는 그보다는 적은 소득으로 작은 규모의 스타트홈을 살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스타트홈을 찻집으로 사려 할 때 필요한 연 가구소득 7만 6천 달러도 미국민 평균 가구소득을 넘어선 것으로 여전히 내 집 마련의 길이 좁아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4만 5천 달러의 가구 소득만 올려도 스타트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모기지 이자율의 2배 급등과 집값 상승으로 찻집 마련에 필요한 가구 소득도 약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미국민들은 주급으로 평균 1,145달러, 연 6만 6천 달러를 벌고 있어 7만 6천 달러보다 10,000달러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스타트홈은 평균 주택 가격이 24만 달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를 찻집으로 사려면 집값의 3.5%를 다운 페이먼트로 내고 매달 인컴의 30% 이내에서 모기지 등을 납부할 수 있을 때에 찻집 구입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홈으로 꼽히고 있는 집값 24만 달러는 지난해보다 3.4% 오른 것입니다. 더욱이 팬데믹 시절인 2020년에는 스타트홈의 집값이 16만 9천 달러였기 때문에 4년 만에 약 7만 달러나 인상된 것입니다. 여기에 2020년에는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30년 고정의 경우 3.5%였는데 지금은 6.87%로 약 2배 급등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스타트홈이 방 3개짜리 싱글홈, 단독주택을 의미했었는데 이제는 방 2개짜리 콘도 정도인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들에서는 스타트홈도 많지 않고 중위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평균 연소득 7만 6천 달러로 살 수 있는 찻집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선 100만 달러를 넘는 고액의 집값으로 내 집을 사려면 가구당 연소득 31만 9천 달러는 벌어야 하는 반면 미시건 디트로이트에선 2만 2천 달러만 벌어도 내 집 마련을 시도할 수 있어 지역별, 도시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모금 행사에서 3명의 민주당 전현직 대통령들이 총출동하고 5천 명이 모여 2,500만 달러를 모금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주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있을 모금 행사에서 3,300만 달러를 모아 기록을 깨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만 27억 달러를 비롯해 올 선거전에서는 4년 전보다 30% 이상 급증한 160억 달러를 쏟아붓는 돈 선거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돈 선거, 돈 잔치를 위해 최대한 선거 자금을 끌어모으려는 머니레이스가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자금 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2배 격차로 압도하고 있어 최대 무기에 실탄을 잔뜩 장전하고 라이벌과의 재대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은 목요일 밤 뉴욕 맨하튼에서 민주당 출신 3명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총출동하고 모금 파티로는 최대 규모인 유명 인사 등 5,000명이나 함께 모여 하룻밤에 2,500만 달러 이상 모금함으로써 단합대회 바이든 재선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3명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총출동하고 유명 인사 등 5,000명이나 운집한 맨하튼 라디오시티 뮤지컬의 모금 행사에서는 단 하나의 목표로 트럼프를 저지하고 바이든을 재선시키자는 구호를 외친 분위기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경각에 달렸다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변곡점을 맞고 있는 만큼 트럼프를 저지하고 자신이 재선될 수 있도록 단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클린턴 두 전직 대통령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민들의 헬스케어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바이든 재선을 총력 지원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DNC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3월을 시작하며 1억 5,500만 달러의 현금을 수중에 갖고 있어 7,400만 달러의 트럼프 RNC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2배 이상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주 말인 4월 6일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억만장자들을 초대해 바이든 민주당의 모금 기록을 일주일 만에 깰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월 6일 모금 행사에서 3,300만 달러나 모금해 바이든의 2,500만 달러 모금을 단숨에 넘어설 것으로 장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모금 행사에 참석하는 억만장자들은 체어맨급은 81만 4,600달러, 일반 기부인 경우 25만 달러씩 기부하기로 이미 약정한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억 달러의 공탁금을 마련하느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이브 아메리카와 마가 운동과 같은 핵심 트럼프 지지단체들은 지난 한 해 5천만 달러나 소송 비용으로 지출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벌써 1,000만 달러나 내고 있어 선거자금 마련에서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공화당 출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자신의 러닝메이트였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지지를 거부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홀로 투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